안녕하세요. 성경세무사입니다. 이제 그 4월도 이제 지나가고요. 이제 5월이 돌아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죠. 근데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보통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근로소득자, 그러니까 직장인이죠. 직장인 같은 경우에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나 다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특수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별도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이지만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그 맨날 종합소득세 하잖아요. 근데 이제 종합소득세가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종합소득세라는 말은 많이 듣게 되는데 종합소득세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종합한 소득이에요. 그리고 그 종합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걸 종합소득세라 그러고 현행 소득세법상을 보면 이런 소득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로 나눠가지고 소득을 구분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소득들이 발생을 하면 이 소득들을 다 합쳐서 종합소득이라 그러고 그 종합소득이 1년간 발생한 거를 합쳐가지고 다음에 5월 달에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죠. 그걸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여기에 속하는 소득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생기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근로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거고 이자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거죠. 사업소득이 있으면 물론 잘 아시다시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죠. 근데 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할까? 그러니까 이런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 그러니까 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2천만 원까지는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돼요. 그냥 원천징수로 끝내도 되고. 자, 그리고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해서 그걸로 그냥 종결시킬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인들은 연말정산만 하고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연금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한 경우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끝난다. 이렇게 예외 규정이 있는데 왜 근로소득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있는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렇게 소득 두 가지가 각각 다른 소득 두 가지가 생겨버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조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다른 소득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냐 아니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냐 아니면 근로소득과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외에 근로소득에 근로소득이 더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직이나 아니면 이중 근로소득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근로소득이 2번 이상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연말정산을 했는데 보통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면 끝나게 되는데 요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그러니까 요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중에 퇴직을 한 경우, 퇴사를 한 경우 요때도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요렇게 한 6가지 정도의 사유로 인해서 근로자지만 직장인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걸 조금 자세하게 보면 첫 번째 그러니까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통 대부분은 요 사업소득에 우리 이제 3.3% 원천 징수하는 프리랜서 같은 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 두 번째는 이제 직장 다니면서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요런 경우들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요렇게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달에 별도로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연봉이 5천만 원이신 분이 뭔가 다른 프리랜서 같은 일을 일시적으로 해주고 3.3% 원천 징수된 소득이 5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여기 연봉을 받았을 때 5천만 원에 대한 연말정산을 이미 했겠죠. 그리고 사업소득 500만 원을 받을 때도 이미 3.3%의 원천 징수 세금은 냈을 거고요. 근데 이 5천만 원과 500만 원을 합쳐서
5,500만 원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 이유가 뭐냐면요. 5천만 원까지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까지예요. 그러니까 뭐 단순 계산입니다. 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빼고 연봉이 5천만 원이면 여기 5천만 이게 지금 소득세율 표거든요. 그러면 5천만 원 이하에 속하니까 세율을 15%를 적용받게 돼요. 그러면 이제 세금이 뭐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5천만 원보다 플러스 되는 금액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 금액은 여기 구간에 속하는 거죠. 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그러면 요때는 세율이 25%가 아니라 24%로 변한다는 거죠. 세율 자체가. 이게 이제 소득세가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5천만 원의 연봉을 받던 분은 15%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추가되는 500만 원은 15%의 세율이 아니라 24%의 세율을 적용받아야 되니까 합산해가지고 다시 신고를 재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에 기타 소득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타 소득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소득, 그러니까 요거죠.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자 배당 근로연금 사업 이렇게 명칭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소득이 별도로 있는데 기타 소득은 앞에 요 5개 소득에 속하지 않는 모든 소득을 여기다 그냥 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기타라고 하고 있는 거죠. 요 기타 소득이 보통 발생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돈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기타 소득으로 볼 수 있는데 요 기타 소득하고 앞에서 얘기한 3.3% 원천 징수가 되는 사업 소득하고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업무를 했는데 어떤 건 사업 소득이고 어떤 건 기타 소득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업 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한 구분은 그 제 영상을 보시면 다른 영상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일시적이냐 우발적이냐를 구분을 져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면 기타 소득으로 가고 그렇지 않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이면 사업소득으로 구분을 하는 원칙적인 기준은 있어요. 근데 조금 어렵긴 한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기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근로소득도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여기서 기타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넣는 금액 기준은 300만 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서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거고요. 3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그냥 원천 징수 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떤 경우에 직장인이 강의를 해주고 혹은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적 용역은 필요 경비 60%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어요. 60%를 빼준다 이렇게. 그래서 1,000만 원을 받았으면 필요 경비 60%를 빼고 그 40%인 400만 원만 기타 소득 금액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소득과 소득 금액의 의미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금액이라는 건 소득에서 경비를 뺀 걸 소득 금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건 받은 돈에서 필요 경비를 빼고 나머지를 의미하니까 그 나머지가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나머지가 여기서처럼 280만 원이다 그러면 300만 원이 안 되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이 이런 경우가 발생했으면 직장에서 받은 연봉은 연말정산으로 끝나고 여기서 기타 소득으로 받은 거를 보고 그거를 종합소득세 신고를 갈 거냐 안 갈 거냐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필요 경비가 60%가 인정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타 소득 중에는. 근데 이제 인적 용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거는 조금 이제 세세하게 봐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보통 한 750만 원 기준을 잡으면 그거에 필요 경비 60% 빼면 그게 딱 3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기타 소득을 받았는데 그게 75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